네, 간밤에 또 미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투데이 이 키워드를 갖고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시그널. 어떤 어떤 시그널이죠? 시그널일까요?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시그널입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을 솔솔 풍기는 ISM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정말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됐을까요? 로이터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치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모두 하회한 4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세컨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너희 지금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돼 라면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한 발언이 이번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불리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납품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경기 수축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신규 주문과 공급, 재고, 수출이 모두 하락한 반면에 가격은 오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제는 4% 아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관련해서 야후 파이낸스가 오늘 새벽에 다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장인 엔비디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최대 고객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메타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회계연도에 2024년보다 인프라 투자 자체를 더 많이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는 잠재적으로 수익 궤적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고요. 엔비디아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메타는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 2025년에 상당한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더 커질 거고 물론 AMD가 좋은 두 번째 공급 업체가 될 거지만 엔비디아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님께서는 이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빅테크의 변동성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처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즉 자본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당장 시점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빅테크의 마진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변동성이거든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어 보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칩,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이 매크로로 인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솔솔 풍기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어제 발표된 한국 수출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간밤에 ISM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전체 종합 지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세부 지표를 보면 고용 지표도 안 좋았지만 이 신규 주문이라는 지표 그리고 재고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매월 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8월에 조사를 하면 아마 또 9월 초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표는 또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당장은 신규 주문이라는 데이터가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주는 의미는 이 ISM 신규 주문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의 선행 지표입니다. 미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생산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올라와 준다면 후행적으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개선이 되는데 어제 나온 한국의 수출 데이터 전월 대비 13%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하지만 컨센서스가 18% 전년 대비 증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신규 주문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 앞으로 8월이나 9월의 수출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좋았지만 장중 소위 말하는 음봉을 맞으면서 그 어떤 우려를 먼저 반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수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이 2,700이나 내지는 2,700을 깨는 장이 오면 사야 되는 구간인 건 맞지만 또 거꾸로 시장이 올라가는 힘이 약하라는 측면, 그리고 2,900 선에서는 또 상단이 막히는 약간 한 달 내내 박스피일 가능성을 어제 간밤에 ISM 제조업 지표와 한국 수출에서 미리 엿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살아남은 섹터가 있었어요. 뭐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예. 네. 그 얘기를 세 번째 키워드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지금 시총 1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등인데요. 근데 근소한 차이로 지금 코스닥의 시총 2위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물론 시총 1위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 업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코스피의 시총 1위가 삼성전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방향성은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엿보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사실 그와 비슷합니다. 한동안 2, 3년 동안 2차 전지 업종이 코스닥의 시총의 상위에 포진했었고 2차 전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지금 HTS 켜서 보시면 시가총액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6개가 제약바이오의 업종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이긴 했지만 장중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시총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6% 정도의 근소한 차이인데 방향성을 보자면, 그리고 간밤에 나타났었던 업종의 흐름을 보자면 오늘 2차 전지보다는 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을 본다면 지금 미국의 소비,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 전기차의 가격 인하, 중국의 밀어내기, 이러면서 배터리,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이나 매출 전망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거꾸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로 피해를 봤었던 업종이었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상당히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빈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서서히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중에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알테오젠,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는 코스닥이 제약바이오에 의한 모멘텀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8월의 초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바이오의 전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